오늘은 신형 K8의 출시 및 사전 계약 등 최신 소식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기아자동차의 준대형 세단이죠. K8의 외관 모습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K7에서 K8로 한 단계 더 높아진 이름에 걸맞게 차량의 크기 역시 5m가 넘는 5015mm로 제네시스 G80보다 조금 더 길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신형 K8의 배터리는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배터리의 용량과 성능은 자동차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온몸 곳곳을 다니는 혈관세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한 가지 아쉽게도 이번 신형 K8의 배터리 용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출시하는 신차들마다 최첨단 전자 기능들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의 성능 및 용량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번 신형 K8의 배터리가 고성능 배터리가 적용되기는 하지만 용량적인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K7은 에바가루 이슈에서 그리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에바가루는 공기를 냉각시켜주는 역할인 에바포레이터는 알루미늄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종의 이유로 알루미늄 코팅이 벗겨지면서 공조기 배관을 타고 실내로 유입하게 된 것이 바로 에바가루 이슈입니다. 그런데 에바가루는 주요 구성물질은 수산화 알루미늄인데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유입될 경우 폐섬유증, 기종, 기흉 등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 구입 전 차량에 장착된 공조기 회사부터 어디인지 체크하고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덕분에 차량 판매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문제가 있었던 제조회사가 아닌 다른 제조회사에서 공조기가 장착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제조회사가 바뀐다고 해결될 수 있겠지만 저는 근본적인 기술적인 한계점도 여전히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문제점을 막기 위해 애프터 블로우 외에도 멀티 에어 모드, 실내 미세먼지 상태 표시 등의 공조 기술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향상을 통해 최근 출시되는 신차들마다 적용하는 추세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K7 풀체인지 역시 이러한 공조 기술들이 적용되지 않을까 기대가 모아지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애프터블로우는 여름철 차량 내 에어컨 냄새 문제 해결을 위해 응축수가 맺혀있는 에바포레이터를 건조시켜줍니다. 때문에 축축한 에바포레이터를 바람으로 말려 곰팡이 증식 예방과 더불어 에바가루 이슈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메리디안이라는 브랜드는 다소 생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감 넘치는 서라운드와 메리디안의 탁월한 오디오 기술, 그리고 현장감 넘치는 음악 재현을 통해 이미 제규어와 랜드로버 브랜드의 대부분 차량들에 적용됨으로써 그 기술들을 입증했습니다. 해당 브랜드에 적용된 메리디안 사운드 시스템을 좀 더 살펴보면 총 3가지의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메리디안의 기본적 사운드 시스템은 기존 현대 기아에서 사용한 크렐이나 보스 오디오와 유사한 수준의 성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실제 국산 차량에서 많이 사용되던 JBL이나 보스 그리고 크렐 오디오와 마찬가지로 음질의 큰 차이는 못 느낄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가 남겠습니다. 즉 기본 사운드 시스템에서는 성능적인 차이를 느끼기보다는 청취자가 브랜드에 맞나 안 맞나에 따른 호불호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메리디안의 오디오의 방향은 중음에 초점에 맞춰져 있으며 고음보다는 중간 음역대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며 화사하고 개방적인 음질에 방향을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클래식이나 잔잔한 음악 그리고 웅장하지 않은 음악이 잘 어울린다고 볼 수 있겠으나 우리나라의 음악 특성상 클래식이나 잔잔한 음악과는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우려스럽습니다. 한편 16일 기준 환경부 산하 교통환경연구소에 따르면 기아는 K8의 총 4가지 파워트레인에 대한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K8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시라면 이미 K8의 파워트레인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우선 하이브리드 변화입니다. 기존 배기량이 2400cc에서 1600cc로 다운사이즈가 되었다는 점은 인상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준준형도 아닌 준대형 세단인데도 왜 배기량이 1600cc인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수 있겠지만 앞서 출시한 소렌토 하이브리드와 동일한 4기통 1.6 터보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가 결합돼 시스템 최고 출력은 230마력과 토크는 35.7 수준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배기량이 다운사이즈가 됨으로써 정부 에너지 소비 효율 기준에 맞춰질 전망이기 때문에 좀 더 실효성을 추구하시는 소비자분들에게는 꽤 괜찮은 선택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아쉽게도 올해부터는 취득세 감면 한도가 작년에는 9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40만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혜택이 축소된 것은 맞겠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혜택은 줄어들거나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기존에 500만원을 지원하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보조금 제도가 폐지가 된 것도 위 내용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작년 하이브리드 차량의 폭발적인 인기는 이번 K8에서는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조사에도 예상을 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3월 기준 K8 하이브리드 차량의 생산 대수는 약 1000대가량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은 LPI 차량입니다. 기존 3000cc였던 LPI는 500cc가 증가한 3500cc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개인 택시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외로도 최근까지 국내 판매 중인 LPG 승용차 시장은 르노가 차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술 개발을 통해 국내 LPG 승용차 시장에 도전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3월 생산 대수는 약 1100여 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번 K8의 주력 파워트레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입니다.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에 대해서는 여러 말들이 있지만 이번 K8에서는 다른 파워트레인보다 월등히 많은 생산 대수를 기록했는데요. 3월 기준 생산 대수는 약 5000대가량으로 보여지는데 왜 하이브리드 모델보다 더 많이 생산했는지에 대해서는 저 역시 궁금합니다. 하지만 스마트 스트림의 엔진의 문제점을 이번 신형 K8에서는 개선되어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번 신형 K8의 주력 파워트레인이 될 것으로 기대가 모여지고 있는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니만큼 확실한 품질로 출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신형 K7 풀체인지의 외장 컬러 색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K7 풀체인지의 외장 컬러는 총 6가지가 출시가 됩니다. 기존 K7에 있던 5가지 색상에 한 가지 색상이 추가가 된 것인데요. 하지만 현대자동차에서 적용되는 외장 컬러의 개수에 비하면 아쉬운 점은 남아있겠습니다. 참고로 표에는 총 7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한 개는 미적용이 되는 컬러이니 한번 맞춰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신형 K8의 시그니처 컬러로는 그린 계열 색상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린 계열 색상을 소화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급 세단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그 차량의 브랜드의 가치, 차량의 성능, 편의사항, 옵션 등 수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그 고민 끝에 차량을 시승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막상 시승을 하더라도 차량의 주행 승차감에 따라 차량 구매 결정을 포기하는 등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는 어쩌면 당연한 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고급 세단이 추구하는 방향은 차량 안의 탑승자를 편안하게 하면서도 주행감 또한 부드럽게 하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차량의 서스펜션에 집중을 했고 또 브랜드마다 자부하는 서스펜션이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하는 K8의 서스펜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서스펜션의 기본적인 개념은 노면의 충격을 잘 걸러내 안락한 승차감을 만들어내기 위함입니다. 대표적으로 고급 세단의 최상위의 차량들에게는 에어 서스펜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의 장점은 차고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 그만큼 승차감이 보장된다는 점과 저속주행과 고속주행, 그리고 노면 상태에 따라 요구되는 최적의 서스펜션 값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대형 화물차에 쓰였지만 지금은 고급 차량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브랜드의 차량을 살펴보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었습니다.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제네시스 최초의 SUV인 GV80에 적용된 신개념 서스펜션 기술로 전방 상황을 미리 인식해 서스펜션이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즉, 과속 방지턱이나 포토홀 같은 승차감을 크게 훼손하거나 차체에 충격을 주는 극단적인 주행 상황에 대응하고자 개발되었으며, 앞서 말했듯이 전방 카메라로 인식한 노면 정보와 내비게이션 지도 정보를 바탕으로 서스펜션의 감쇄력을 바꿔 차체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게 이 기술의 핵심입니다. 최근 이러한 기술은 최초로 적용된 GV80 말고도 최근에 출시한 제네시스 GV70에도 적용되는 등 제네시스 브랜드를 상징하는 서스펜션 기술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신형 K8에 적용되는 서스펜션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에어 서스펜션일까요? 아니면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일까요? 사실 두 서스펜션 모두 아닙니다. 이번 신형 K8에 적용되는 서스펜션은 전자제어 서스펜션입니다. 한편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K8 차량 모두 적용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 3.5 가솔린 모델과 하이브리드 차량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5 가솔린에도 적용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작은 아쉬움도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보다 유익한 자동차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